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9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총 8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고, 다들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도 어서들 오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8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LG KT 먼저 살펴볼 텐데, 최근에 양 팀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LG도 최근 5경기 4승 1패 나쁘지 않은 상황에다가 KT 같은 경우도 최근 5경기 4승 1패 역시나 나쁘지 않은 흐름. 다만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이 불펜 구간이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불펜 방어율이 10.06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뭐 박연현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김민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손동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실점률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좀 나쁘죠. 자, 여기서 오늘 선발은 오원석이가 등판합니다. 14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자원인데, 뭐 딥셉션이라든지 구위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커브가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다만 이 친구가 조금 아쉬운 게 뭐 17경기 던지는 동안에 95.2이닝 동안 1.25WHP와 2.92의 방어율, 볼넷이 조금 많아요. 볼실이 조금 있고 기복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이 2할 8푼 1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홈런이 또 5방이 나와주는 구간에다가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도 최근에 너무나도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다. 사실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오늘 오스틴까지 아마 복귀 가능성이 있어요. 뭐 확정은 아닌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가 또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구안도 워낙에 좋은 팀이다 보니까 상성에서 오원석이가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 실제로 이번 시즌 오원석이는 LG 2번 만나서 9.1이닝 동안 6자책 5.79 ERA 좀 많이 약했었죠.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커리어 내내 약했습니다. LG 만나서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치리노스 등판합니다. 148kg짜리 이제 페이스볼에다가 뭐 투심, 스플리터,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뭐 구속 빠르고 상하 로케이션도 굉장히 좋고 뭐 빗맞은 타구라든지 뭐 땅볼 유도라든지 2이닝 대비했을 때 홈런 비율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112.2이닝 동안. 그리고 사실 KT 같은 경우에도 밸류 높은 이런 무빙볼러 상대로는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고요. 실제로 이 치리노스는 KT 만나서 2번 만나서 11이닝 동안 이 자책 1.64 굉장히 또 강했었죠. 그래서 이건 선발 싸움에 있어서 이 LG가 좀 마진을 남겨주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양 팀의 불펜 흐름이라든지 순수 양 팀의 불펜 밸류까지 감안해 봤을 때 LG가 아마 좀 많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건 LG 승이라든지 LG 뭐 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8.5 기준 했을 때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롯데 NC 볼게요. 롯데 NC.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가장 먼저 보였던 지표는 롯데가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죠. 5연승까지 장줄 구간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만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오늘 선발이 박세웅이 등판하거든요. 박세웅이가 이제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ERA가 몇이냐면은 9.6입니다. 최근 5경기 24.1이닝 막아주는 동안에 26자책
ERA로 9.62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 키움을 만나서 뭐 7이닝 1자책으로 잘해주기는 했었지만 최근 경기력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NC 만나서 오늘 경기를 잘 던질지 다시 한번 털릴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 일단 이 NC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 빠른 공에 대한 타이밍이 괜찮습니다. 박세宇가 최근 털리는 이유가 카운트 잡으러 들어가는 공이 많이 맞아 나가고 있어요. 카운트 잡는 공이 맞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인데 N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운트 잡는 공에 대해서 타이밍이 괜찮아요. 그리고 NC가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도 괜찮습니다. 2할 9푼 8리에다가 홈런이 또 7방. 득점 지원이 최근 5경기 8.4득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또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이거 박세웅이가 NC 만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NC의 선발은 로건 앨런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나쁘진 않아요. 20경기 나와서 1.36의 WHP와 3.54의 ERA. 근데 이 친구가 근본적으로 이제 143kg짜리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커터, 투심, 무빙볼이 조금 주가 되는 선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무빙볼이 조금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들 이게 정타, 장타를 좀 많이 맞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 2경기 9이닝 투구하는 동안에 피안타가 17개, 11자체.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폭발력적인 측면에서는 연속해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리그에서 사실 가장 뛰어난 팀입니다. 최근 타격 사이클 자체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구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양 팀 선발들의 네임 밸류를 믿고 저득점 양상을 예상해 주는 것보다는 이거 저는 게임 초반부터 약간 화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각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승패 예측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팀이 좀 유리하게 가져갈지는 좀 애매하고 차라리 9.5 기준이라면 약간 화력전을 예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경기 기아 두산 보겠습니다. 기아 두산. 자, 이 매치업은 기아의 선호도가 그래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기아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일단 홈에서 나오는 김도현은 믿을만 하긴 하거든요. 다만 기아가 최근 이 6연패 구간에 들어오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거슬립니다. 그래서 최근 5경기 동일기간 불펜 방어율이 10, 불펜 소모도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선발이 잘 막아주더라도 이제 불펜에서 털리든지 아니면은 실책이 나오면서 와장창 무너지는 경기가 꽤나 많았었다. 최근 5경기 실책 개수가 이제 7개였죠. 그래서 뭐 실책도 많고 불펜이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고 게다가 오늘 선발로 등판하는 김도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위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결국에 지금 96.2이닝 동안 삼진 개수는 제가 이거 오타인데 잠시만요. 어, 60개였죠, 60개 삼진이. 그래서 9위로 뭐 때려잡는 투수는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비에서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자원이고 최근 흔들리는 이런 필딩이라든지 아니면 흔들리는 이런 불펜 리스크들 요런 거를 조금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다. 기분이 나쁘죠, 사실. 근데 이렇게 좀 많은 실점을 가져가는 데 비해서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은 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기아가 될 것이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최민석이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9경기 등판해서 39.2이닝 동안 1.24의 WHP와 3.18의 ERA, 나쁘지 않은 기록을 기록 중인 상황인데, 스토프가 나쁘지 않아요. 최민석이가 스토프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9위도 괜찮거든요. 다만 좀 볼질이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이제 김선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성범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역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타점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불펜, 필딩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갈 만큼 기아의 타선이 지금 터져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뭐 두산이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산 접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까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경기 하나랑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삼성. 자, 홈팀 하나가 최근에 좀 경기력이 아쉽거든요. 최근 5게임에서 몇 승? 1승밖에 승이 없습니다. 물론 한 번 비긴 게 있기는 하지만 1승 1무 3패. 흐름이 좋진 못하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아쉬운 게 하나는 팀 자체가 근본적인 강점이 이런 실점에 대한 억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불펜도 최근에 많이 부진하고요. 불펜 소화 이닝도 많았었고 부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수들의 집중력 자체도 뭐 공격과 수비에서 약간 아쉬운 모습들. 자, 여기서 오늘 하나의 선발은 황준서가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스플리터,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레파토리가 조금 한정적이고요. 직전 경기 이제 두산에 만나서 1이닝 4자체 탈탈탈 좀 털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이 친구가 조금 아쉬운 게 좌타자 만났을 때 POPS가 0.781. 좌타자 만났을 때 좀 약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좌타석에서의 밸류라든지 뎁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김성윤이라든지 뭐 구자욱, 디아즈, 유지혁, 뭐 김영웅 이런 괜찮은 좌타 라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황준서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빠요. 게다가 이 삼성이 페이스볼이라든지 아니면 이 떨공에 대해서도 타이밍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원정에서 타격감이 떨어지는 리스크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황준서 정도는 공략해 볼만하다. 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가라비토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타이밍을 뺏는 공들의 밸류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쁘지 않은 구위에다가 커맨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총 4번의 경기에서 21이닝 동안 0.9의 WHP와 1.71의 ERA 잘 던졌습니다. 어쨌든 출루 자체를 잘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최근에 타격감을 감안해 봤을 때 가라비토가 생각보다 길게 던져줄 가능성, 불패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줄여줄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삼성이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좀 일방적인 경기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SG 키움 보기 전에 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자, 다음 경기 SSG랑 키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사실 양 팀이 팀 밸류에서부터 차이가 좀 나거든요. SSG가 지금 46승, 그 다음에 키움이 28승. 승률에서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SSG가 오늘 선발이 최민준이가 등판을 합니다. 뭐 오프너 정도 역할 하겠죠.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까지 피칭 스토프가 좋은 유형이고요. 근데 이제 좀 볼질이 가끔씩 있거든요. 볼질 가끔씩 있고 구위는 또 강한 편이 아니라서 한 뭐 2이닝, 3이닝 정도? 그래도 안정감 있게 막아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최민준이가 내려가고 나서 이 SSG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런 불펜 대위로 가져갔을 때 승률이 좋은 팀입니다. 일단은 불펜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 자체가 높다 보니까 최민준이 조금만 막아주고 내려가도 안정감 있게 막아줄 수가 있는 능력이 된다. 특히나 주말 동안에 또 휴식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투수 운영은 나름 안정감 있게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오늘 상대가 타점에 이 타격에서의 이런 고점이 굉장히 낮은 또 키움이다 보니까 충분히 뭐 최소한의 실점으로 억제해줄 가능성이 높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은 하영민이 등판합니다. 144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그 다음에 포크,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가장 아쉬운 게 사실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거든요. 홈에서는 지금 10경기 나와서 59이닝 동안 24자책, 3.66.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근데 원정에서는 9경기 나와서 47이닝 동안 33자책, 6.32. 그래서 사실 원정에서 정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고요. SSG도 지난 경기에서 이제 최정희 홈런 2방 포함해서 타점이 괜찮았었고 에레디아도 지금 타점을 추가하고 온 상황이라서 반등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SSG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키움이 원정에서 가져가는 이런 실점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정에서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 봤을 때 SSG가 좀 유리한 게임에다가 약간 화력전 가능성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키움의 실점에 대한 억제가 또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뭐 이런 가능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경기 다 봤고요. 일본 야구 넘어가 볼게요. 일본 야구 요코하마 야쿠르트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 야쿠. 일단 이 매치업은 요코하마의 선호도가 아마 많이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은데 다만 야쿠르트가 지금 홈 6연전을 6연승으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타격에 대한 지표가 많이 올라와 있다. 요건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자, 오늘 요코하마의 선발은 아즈마가 등판을 하는데 14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대부분의 구종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스토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유형이고 이번 시즌 15경기 출전하면서 105.1이닝 동안 0.91의 WHP와 1.54의 ERA 평균 이닝 소화도 거의 7이닝까지 막아주다 보니까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아지마 나왔을 때 무조건 승리를 좀 추가해야 되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지금 야쿠르트의 선발은 피터 램버트가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가장 주력 구종이 커브예요. 커브에 대한 이런 밸류가 좀 높은 자원인데 이번 시즌 사실 요코하마를 만나서는 조금 안 좋았어요. 2경기 나와서 2패, 9.2이닝 동안 6자책 5.79. 2이닝에 대한 리팅도 안 됐었고요. 실점에 대한 억제도 사실 잘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요코하마가 실제로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선발 싸움이라든지 상성에서는 요코하마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거든요. 다만 지금 야쿠르트의 장줄이 조금 거슬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코하마가 유리한 경기는 맞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한신이랑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히로시마. 일단 지금 양 팀이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최근 양 팀이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히로시마가 최근 이제 5연패까지 좀 장줄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5.8실점씩. 그래서 지금 선발들도 역할이 안 되고 있고 불펜들도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억제가 그냥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히로시마의 선발은 도코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7번의 경기에서 119.1이닝 동안 1.04의 WHP와 2.19의 ERA 분명히 나쁘진 않은데 이 친구의 강점이 뭐냐면은 사실 조금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땅볼 유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볼 끝이 조금 지저분하다 보니까 정타를 잘 안 주기는 해요. 근데 오늘 매치업 상대가 한신이라는 점이 조금 기분이 나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시즌 한신은 분명히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650. 리그 전체에 3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토코타를 만났을 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한신의 선발은 오늘 오타케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9번의 경기에서 53.2이닝 동안 0.93의 WHP, 2.01의 방어율 나쁘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이 오타케가 싱커의 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싱커가 좋아지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땅볼 유도라든지 범타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히로시마는 제가 이번 시즌 내내 강조를 드리지만 이 원정에서에 대한 타격감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 이번 시즌 원정 경기 팀 OPS가 몇이다? 0.592. 리그 전체 9위. 그래서 지금 히로시마가 최근 이 득점권에서의 타점 생산은 나쁘지가 않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오타케를 만나서 출루 자체가 조금 억제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히나 원정에서의 가져가는 경기라면 말이죠. 그리고 사실 양팀이 최근에 이제 불펜에 대한 이런 구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뭐 시즌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신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흘러갈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으로 경기를 진행해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니오넴 소뱅 볼게요. 니오넴 소뱅. 일단 지금 양 팀이 퍼시픽 1위, 2위거든요. 1위, 2위. 근데 오늘 경기를 만약에 지금 소뱅이 잡는다. 그럼 지금 동률까지도 노려볼만 합니다. 오늘 소뱅이 잡으면 동률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되게 높아요. 여기서 양 팀의 선발들은 야마자키와 리반 모이넬로 에이스급 선발들이죠. 자, 야마자키 먼저 볼게요. 이번 시즌 13번 경기에서 82이닝 동안 1.04 WHP, 1.54의 ERA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일단은 141km짜리 구속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보더라인 피칭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소백 만나서도 5이닝 무자책 뭐 좋았던 기록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최근에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 소뱅의 선발은 모이넬로 등판합니다. 150kg짜리 자완 파이어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 뭐 슬라이더라든지 뭐 커브, 뭐 체인지업 다들 뭐 플러스 구종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0.88 WCP와 1.27의 ERA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장이 에스컴필드라는 타자 친화 구장으로 분류가 되는 구장이기는 한데 다만 양팀 선수들의 장타에 대한 억제 능력이라든지 뭐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최근에 양팀 불펜들의 흐름 자체가 워낙에 또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접전 저득점 양상을 조금 예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될 만한 거는 이 니오넴의 이 필딩 능력인데 최근에 이 수비에서의 집중력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냥 야수들의 집중력이 괜찮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투수전 양상을 예상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5.5라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 뭐 약간 저득점 양상을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8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살펴봤고요. 뭐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나가시기 전에 제 방송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형님들.